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트랜지스터로 배우는 논리 회로인데요. 이제 목차를 먼저 보자면 이제 반도체와 트랜지스터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논리 게이트, 그리고 이제 논리 게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빵판이나 회로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논리 게이트를 만드는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 같은 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중에 만들 논리 게이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위 사진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만들 NOT or AND NAND 게이트의 마인크래프트 버전이고요. 이제 여기 진짜 이 회로가 뭔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 그림도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뭔가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약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연체와 도체와 반도체인데, 절연체의 경우에는 위쪽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도체의 경우에는 위쪽의 에너지 준위에 전자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위와 아래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들이 쉽게 들떠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실리콘의 격자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거기서 중간중간에 알루미늄 또는 인을 받게 되면 반도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인이 있으면 전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N형 반도체가, 알루미늄이 있으면 전자가 빠진 곳에 양공이 생기게 되어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도체의 원리는 우선 N형의 경우에는 추가된 인에 의해서 전자들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전자들이 들떠서 위쪽의 에너지 준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위쪽의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게 만듭니다. P형의 경우에는 추가된 알루미늄에 의해 빈 에너지 준위가 아래쪽의 에너지 준위 바로 위에 생기게 되고, 이쪽은 양공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들이 들뜨게 되면 이 양공의 에너지 준위를 채우게 되어서 아래쪽의 에너지 준위에는 양공들이 생겨서 이 양공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이게 되면 P의 양공과 N의 전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P형 쪽은 음전하를, N형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는 우선 P형과 N형이 기존에 모두 중성이었기 때문에 N형의 전자들이 이렇게 P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음전하와 양전하가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P쪽은 음전하를, N형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전자가 넘어가게 되면서 두 반도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공핍증이 형성되게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핍증이 형성되고, P형과 N형은 이렇게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자가 양공에 채워지면서 전자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러한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공핍증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pn접합 다이오드에서의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접합 다이오드는 외부 전압이 걸려 있지 않을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이 P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보다 낮습니다. 만약 외부 전압이 걸리게 된다면, 그중 순방향으로 PN이 전압이 걸리게 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N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이 높아지고 P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이 낮아져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PN이 전압이 걸리게 된다면 N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이 낮아지고 P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이 더 높아져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심화되며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연결한 소자를 말합니다. 각각 연결된 단자를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아까 보았던 바이어스처럼 작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추가되었을 때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있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포텐셜로 설명을 했듯이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면 콜렉터가 베이스보다 포텐셜이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는 전자가 콜렉터까지 이동하게 되면서 NPN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이 전릴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만약에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추가된다면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 and, or, not의 뜻을 알고 계시죠? 이때 이 단어들을 이름으로 가지는 논리 게이트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nd 게이트는 두 신호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라고 하는 논리 회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1을 참, 신호 0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두 신호 모두 1일 때만 1이 나타나게 되겠죠. or 게이트는 두 신호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고 해요. 이때 부정형은 참과 거짓을 반대로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회로는 다음과 같아요. 모든 회로에서 가장 위쪽과 아래쪽의 전지를 연결하고 5kΩ짜리 저항에 전압을 걸었다가 걸지 않는 것을 반복할 거예요. 만약 저항 옆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트랜지스터의 순방향 전압이 형성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회로를 분석할 때에는 각각의 트랜지스터를 스위치처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AND 게이트는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두 경우 모두에 전류가 흘러야 신호가 표시될 것이고 OR 게이트는 스위치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만 흐르면 신호가 표시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AND 게이트는 AND 게이트의 부정형인데 둘 다 전류가 흐르면 신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실제로 표시되는 값에 신호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 부품을 사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 봅시다. 회로에 사용된 부품에는 빵판, 저항,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그중 트랜지스터의 기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전류는 기호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B, C, E 사이의 순방향, 역방향, 전압 여부로 회로의 전류 흐름 여부가 결정됩니다. Step in the kitchen.